활기찬 인생을 건강 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활력맨 인사드립니다. 권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쌌네요. 팍팍. 네. 네. 자, 최근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남성분들의 25%가 이 척추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고 그중에서도 8% 정도는 쉬어야 될 정도, 병가를 내고 쉬어야 될 정도로 척추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신가 봐요. 네, 그 원인도 다양한데요. 뭐 잘못된 자세도 있겠고요. 노화도 있겠고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척추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아래로 지금 상담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새바른병원의 김주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원장님, 흔하게 나타나는 척추 질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이제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이 되겠죠. 네. 네. 그 외에도 척추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큰 병이 되고 고질병이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디스크와 협착증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디스크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복적인 외상이라든지 안 좋은 자세, 습관들 때문에 이 디스크가 약해지고 그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에 균열이 오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네. 이 막이 틀어질 때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겠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밀려나오면서 때마침 그 뒤쪽으로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나오는데 그 신경을 누르면은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고 하는 증상이 네. 생기는 것이 허리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말 뜻 그대로 협착, 뭔가가 좁아졌다는 뜻인데요. 네. 척추는 그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머리에서부터 해서 목, 등, 허리까지 내려오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그 안쪽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가지고 뼈가 자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약해져서 불룩해지면서 신경 쪽으로 밀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뒤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정상적으로는 그 하트 모양으로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그 부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좁아지는 네. 병이 네.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의 직접적인 통증보다는 다리가 저린다든지 땡긴다든지 마비되는 느낌, 그런 느낌들 때문에 오래 걷기 힘들고 오래 서기 힘든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척추 협착증과 척추 디스크가 척추에 발생하는 흔한 척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보통 근데 우리들은 네. 그 젊은 분들은 좀 허리 디스크에 많이 좀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그렇죠. 같고 네. 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척추관 척추관 협착증을 협착증. 네.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허리 디스크였다가 척추관 질환으로 또 저 협착증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그러다 수도 있겠죠. 보면 네. 내가 척추관 협착증인지 허리 디스크 질환인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어떻게 이 증상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원장님의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 그 증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서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척추 안에 일정 구조물로서 그 막이 찢어지거나 터지면서 증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허리에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니까 다리가 함께 아픈 증상이 생기면은 우리가 디스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허리 쪽 통증보다는 약간 엉덩이 밑으로, 즉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저리고 네. 불편하다. 그러면은 협착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 자체가 허리에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앉아있는 자세에서 통증이 좀 심화됩니다.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숙이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약간 느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를 숙이는 자세에서 좀 편안함을 느낀다는 게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서서 얘기했지만 앉아있는 자세, 즉 디스크의 하중이 증가하는 자세가 오히려 통증을 많이 느끼고 서거나 걸으면 조금 편해지는 자세가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서거나 걷게 되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더 눌리면서 신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들이 생겨서 오래 서거나 오래 걷기가 힘들면은 우리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하는 검사법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인데요. 정확하게는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같이 당기면서 눌립니다. 그래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다리까지 쭉 당기면서 허리가 아픈 증상이 재현이 되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신경이 직접 눌리는 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게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듯 디스크와 협착증은 증상으로서도 어느 정도 구별이 되지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의심될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그 증상에 해당되신 분들이 지금 아마 채널 고정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치료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네. 네. 어떤 치료법 드릴까요? 네. 척추 치료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뭐 먹는 약, 물리치료부터 해서 심하면 수술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수술하지 않고도 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척추 비수술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경막의 내시경, 우리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라고도 하는데 척추 안에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에 의한 염증, 유착뿐만이 아니라 신경도 많이 약하게 됩니다. 네. 네. 이 부위를 찾아 들어가서 육안으로 직접 그 해당 부위를 보면서 그 부위에 염증을 씻어내고 디스크 쪼가리를 제거해 줘서 네. 근본적으로 신경이 회복하게끔 하는 그런 치료법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가 되겠고요. 네. 네. 디스크 자체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도 생기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이 되니까 다리까지 당기고 저리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네. 이 안에 수액을 감압시켜서 즉 수액의 양을 줄여서 신경으로 눌리는 그런 압력을 떨어뜨려 줌으로써 통증을 치료하는 그러한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척추가 이렇게 디스크가 안 좋고 나이가 드시면서 약하게 되면 뒤쪽에 후관절이라고 해서 척추를 받쳐주는 자그마한 관절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관절에도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 부위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그 부위의 통증을 없애주는 DNA 후관절 프롤로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뭐 과거에 힘들게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세상에 저런 게 있어 하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수술적 치료법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법입니다. 네.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법이라고도 하고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치료라고도 하는데 네. 우리 몸에는 이제 꼬리뼈 쪽에 척추 신경과 연결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 안으로 가느다란 한 2mm 정도의 아주 얇은 카테터라고 하는 특수 그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꼬리뼈 안으로 삽입을 해서 병변을 찾아 들어가서 육안으로 네. 직접 보면서 디스크와 협착증 병변이 발견이 되면은 그 위에 레이저를 사용해 가지고 그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아니 꼬리뼈에 구멍이 있어? 네, 궁금하시죠? 네. 지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그 원리 영상부터 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보시죠. 네, 오른쪽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카테터고요. 꼬리뼈에 이제 구멍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피부 절개를 합니다. 마취를 한 상태에서 하니까 큰 통증은 없겠고요. 안에 내시경선이랑 레이저선이 같이 삽입되는 카테터가 있습니다. 꼬리뼈 안쪽을 찾아 들어가서 보통 척추의 병은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에 많이 생기는데 그 부위를 쭉 찾아 들어갑니다.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부위가 확인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를 그 부위에 쏴서 떠진 디스크를 이렇게 쪼그라뜨려가지고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고 그 주위에 염증이 있던 것들까지 싹 씻어내면서 허리 통증을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무엇보다도 여자다 보니까 흉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걱정은 없으니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참 효과적인 네. 시술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주로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척추, 허리에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에는 대부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이제 허리에 발생하는 질환이 디스크랑 협착증, 앞서서 말씀드렸던 흔히 발생하는 질환들이 되겠고, 네. 디스크 자극에 의한 통증, 그리고 협착에 의한 신경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맞다면 우리가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카테터가 들어가는 부분만 네. 국소 마취를 해서 하고 보통 한 20분, 길어야 30분 안에 네. 시행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전신 질환이 있어도 우리가 가능하겠고요. 네네.
간단하게 치료하고 나서 바로 일상으로 귀가를 합니다. 시술 후에 뭐 바로요? 그렇죠. 네. 보조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활 치료가 필요 없고요. 레이저를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다른 시술법과 큰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도 디스크랑 협착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치료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또 당뇨나 고혈압, 전신 질환 환자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하길래 이렇게 쉬울까 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네, 꼬리뼈 안으로 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술장에서 네. 진행을 합니다. 카테터는 위아래 좌우로 다 움직이게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 그 레이저가 장착되는 장면입니다. 카테터 안에 레이저가 저렇게 장착이 되고 이제 그 내시경 영상 사진이고요. 저 부위에서 신경과 유착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서 아래쪽에 녹색으로 보이는 레이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병변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치료하고 나서 그 부위가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됐다 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다 먹물을 넣어가지고 이 부위가 잘 신경의 압박이 사라졌는지를 마지막으로 오. 확인을 하고 네네. 이 시술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야, 지금 화면 보시고 나서 나도 저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 실제로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고 건강 찾으신 분들 많이 계신다 하거든요.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33세 된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다리가 많이 저리고 땡기고 하는 증상이 고통스러웠던 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도 하셨는데 큰 차도는 없으셨고요. MRI 검사를 한 걸 보니까 디스크가 까맣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인데 신경처럼 이렇게 밀려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횡단면을 잘라서 봤더니 신경이 그 안에서 이렇게 꽉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디스크를 조금 그 양을 줄여주고 신경 유착과 염증을 풀어주면 증상이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습니다. 이 보이는 화면은 이제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내시경 그 화면입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디스크가 빨갛게 터져 나온 것을 아, 눈으로 이제 확인할 네네.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부위에 아까 봤던 녹색의 그 레이저를 쏴서 이 부위를 태워서 없앴더니 이렇게 제거가 확실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터져 나왔던 디스크가 제거되고 신경의 압박이 사라지니까 증상도 좋아지시고 시술하고 나서 바로 증상의 회복을 경험하셨고 일상으로 바로 복귀하셔가지고 본인 하시는 일, 뭐 운동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죠. 네. 75세 여자 아, 환자분이시고요. 연세 높으신데요. 네네.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막혀진 척추관 협착증 증상입니다. MRI에서 봤더니 하얗게 신경이 잘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 부위가 인대랑 디스크가 같이 껴들어가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횡단면에서 봤더니 하얀색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잘 보여야 되는데 그 부위가 꽉 막혀 있는 것을 보였고요. 안쪽에 디스크와 협착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풀어놨더니 시술 전에 먹물을 쫙 쌌을 때는 먹물이 잘 안 올라가고 잘 안 퍼지던데 시술을 다 마치고 났더니 위까지 쭉 먹물이 잘 네네. 그 척추관이 막혔던 게 뚫려 있던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시술 전에 그 체열 검사를 하고 또 시술 후에도 체열 검사를 해보는데 네.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다리로 가는 그런 혈류가 팔이 많이 안 줄기 보여요. 때문에 그렇죠. 네. 다리가 파랗게 피가 안 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시술을 했더니 이렇게 피가 잘 통하면서 협착증이 호전됐던 그런 시술 사례입니다. 네. 정말 뭐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긴 고통의 시간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지금 혹시 좀 불편하시다면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요.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장님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시술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압력을 줄여주는. 낮춰준다는 네. 그런 뜻이거든요.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디스크 안에 변성이 생기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밖으로 터져 나가려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좀 줄여줌으로써 그 터져 나왔던 디스크가 제거되고 흡수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그 정상적인 디스크를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국소 마취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한 15분 정도 시술을 하면서 치료가 네. 가능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이 고주파로 치료를 하는 거죠? 카테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디스크 안에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서 오른쪽에 디스크가 밀려 나온 부분을 저렇게 찾아 들어가서 네네. 그 부위에서 고주파열을 저렇게 발생을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을 하면서 그 부위를 녹여내면은
그 부위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압력이 떨어지니까 밖으로 밀려나왔던 그 디스크가 원래대로 안으로 내려오면서 네. 모양을 다시 갖추게 되겠죠. 네. 그럼 밖에 노란색으로 보였던 신경 압박이 해소가 되면서 통증이 나아지고 다리까지 당겼던 그런 증상들도 좋아지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설명도 잘 들었고 원리 영상까지 보셨으니까 네. 아, 그렇구나.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네. 그렇다면 이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받기 전에 좀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장점 모아봤습니다. 원장님,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척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얘기했지만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요. 바늘이 들어가는 부위만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로 전신 마취 없이 절개 없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한 마디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나이가 많거나 당뇨, 혈압과 같은 전신 질환이 있어도 우리가 시술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외래에서 간단하게 치료받고 귀가하고 귀가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재활이라든지 보조기와 같은 그러한 재활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적인 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은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도 굉장히 치료가 좋다라고 들었는데 이 목을 치료를 할 때는 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직접 하시잖아요. 목 앞쪽에는 이제 기도, 네. 식도, 갑상선 네. 여러 가지 이제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틈새가 있습니다. 네. 그 부위를 잘 찾아서 아. 디스크로 직접 그 고주파 발생을 하는 장비를 넣어가지고 치료하면은 안전하고 쉽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네. 저같이 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또 원장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원리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서 편안하게 알아보시죠. 네. 고주파 치료 원리 영상인데요. 네. 목 쪽에 이제 영상 요소 장치를 통해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 안쪽에 고주파 발생하는 카테터라고 하는 장비를 저렇게 밀어 넣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위를 디스크가 터져 나온 부위를 잘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겠고 발전기에서 저렇게 고주파열이 발생이 돼서 카테터에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 신경 쪽으로 빨갛게 밀려나갔던 부위까지 고주파열이 발생이 되면 그 부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주파열을 움직여주면은 네. 디스크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밀려나갔던 디스크가 원래대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는 네. 허리랑 좀 비슷하군요. 원리는 허리랑 네. 똑같은데 네. 목에 있는 디스크는 그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네. 허리보다 오히려 더 반응이 더 좋고 치료 오. 결과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에 수술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사례를 무엇보다도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시술 네.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시죠. 네, 디스크에 대표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시행했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33세 된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젊으신 분이신데요. 그렇죠. 네. 젊은 분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스크가 많이 네. 발생을 하는데요. 디스크 탈출증이 있었습니다. 4번, 5번 마디에 가운데 쪽으로 까맣게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가운데 쪽으로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되게 심하고 다리까지 양쪽이 다 저리고 땡기고 해서 오래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이분은 좀 힘드셨던 분이고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드셔서 하시는 일도 사무직인데 좀 많이 힘드셨던 그런 분이셨고요. 그 부위를 잘 찾아 들어가서 고주파로 그 부위를 태워서 없애고 그 부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려봤습니다. 시술하고 나서 찍었던 MRI에서 봤더니 까맣게 밀려나왔던 디스크가 녹아가지고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네. 횡단면에서도 신경을 눌렀던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시술 전에 이렇게 눌렸던 부분도 하얗게 펴지면서 신경 압박이 같이 해소가 됐고 시술로 터진 디스크가 제거가 됐더니 허리 통증 좋아지고 다리까지 눌렸던 그런 통증도 좋아지셨던 그런 시술 사례입니다. 네네. 이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은 목에도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은 목이 아프면서 등까지 전기 오는 느낌이 고개를 아, 젖히면 네네. 생기고 양팔이 저리고 특히 왼쪽이 많이 저리고 시렸던 그런 분입니다. 네. MRI를 봤더니 경추 5번, 6번에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나와 있었습니다. 네. 신경도 누르고 있었고 신경이 눌리니까 뒤쪽으로 압박이 신경이 됐었고 시술 전에 체열 검사를 해봤더니 등 쪽과 특히 왼쪽으로 손끝까지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면서 디스크에 의한 그런 혈류 장애가 있었던 분이셨고요. 그 부위를 잘 찾아서 시술을 했더니 원래 아팠던 등 쪽과 팔 쪽에 혈액 공급이 잘 되면서 그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양손 저림, 목 아팠던 거, 등 아팠던 것도 같이 좋아지셨던 그런 시술 사례입니다. 네. 네. 비포 애프터 사진, 애프터 사진을 보니까 저희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얼마나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혹시 나의 경우도 저처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떠한 질환인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 속 시원하게 그 해결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 가운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과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환자 아플 때 그러지 않아요? 뭔가 좀 복합적으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나의 경우는 뭐 좀 어려운 시술법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 각각의 장점들만 모아서 하루에 혹시 이렇게 시술이 되지 않을까? 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좀 해봅니다.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원장님께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걸 우리가 복합 시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앞서서 얘기했지만 디스크 조각이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그 부위의 염증, 신경 자체의 염증과 유착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찾아 들어가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네. 치료할 수가 있겠고요. 안에서 안 좋은 디스크가 밖으로 자꾸 밀려 나오려고 해가지고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그로 인한 신경 압박과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 고주파 치료를 디스크 감압술을 같이 시행을 하는데요. 네. 네. 이 두 가지 경우가 항상 뭐 따로 발생하기보다는 같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치료를 같이 복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그 치료 효과는 배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더니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게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여쭤봤네요. 네, 마찬가지로 또 영상을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 경우는 이제 허리 쪽으로 앞서서 봤던 그림처럼 고주파가 발생하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크가 터져 나온 부위를 찾아 들어가서 저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 디스크가 나와 있는 부위를 고주파 유도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고주파열을 쬐게 되면은 그 부위가 쪼그라들면서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를 같은 환자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네. 저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어느 부위에 병변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 찾아 들어가지 쭉 찾아 들어가서 디스크가 나와 있는 쪼가리들이라든지 네. 염증과 유착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위를 풀어주고 레이저를 써가지고 녹여내고 나중에 그 부위가 잘 통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먹물을 이용해가지고 확인하면은 모든 시술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뭐 시술 방법은 복합적이지만 네. 뭐 원장님은 아주 뭐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고 네. 직접 시술 또한 아주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 그 참 손끝 하나에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 하나 박혀 있어도 그러니까요. 사실 생활하기에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아파요, 그리고. 아프죠. 네. 그다가 딱 봐서 그 하나 뽑고 나면 정말 고통과 함께 다시 그냥 살 것 같잖아요. 네. 예. 왜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은 그 참는 거가 익숙해지셨는지. 네. 참 이제 앞으로는 참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합적인 맞아요. 시술도 1시간 정도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못해낼 네. 게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네. 오늘 방송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술 방법들 다 알아가시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척추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DNA 후관절 프롤로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외우진 않으셔도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떤 시술 방법인가요? DNA 자극 용액이라고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위를 네. 회복시켜주는 용액이 있습니다. 약해진 후관절이라든지 뒤쪽의 인대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DNA 프롤로 자극 용액을 그 영상 유도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관절에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럼 그 관절에 들어간 용액에 의해 가지고 그 부위가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그리고 오히려 더 튼튼한 관절로 이렇게 바뀌게끔 유도하는 치료법이 DNA 후관절 프롤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DNA 자극 용액을 투입하는 거고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투입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신 마취라든지 절개가 필요 없고요. 국소 마취로 한 10분 정도면은 이 실행이 가능하고요. 오. 나이가 많거나 전신 질환이 있어도
가능하고 이거는 전체적인 비수술 치료에 다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시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위가 차근차근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자가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몸에 큰 부담 없이 우리가 치료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설명 들으셨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압니다. 이 DNA 후관절 프롤로 어떻게 시술되는지 역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네. 네, 영상 유도 장치를 보면서 주사 바늘을 후관절에다 저렇게 꽂습니다. 관절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부위마다 바늘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NA 자극 용액을 그 부위에다 쭉 뿌려줍니다. 저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네. 쭉 뿌려주면 그 약이 쭉 넓게 퍼지면서 뒤에 약해졌던 관절도 튼튼하게 해주고 인대도 튼튼하게 해가지고 허리를 반듯하게 통증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입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례를 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 준비하셨어요? 네, 이분은 32세 된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디스크도 좀 안 좋은데 특히 이제 뒤쪽 관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틀어진 분입니다. 네네. 비교적 젊은 나이의 여성분인데 척추가 봤더니 앞에서 봤으면 척추가 노란색 선처럼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틀어져가지고 그런 증상이 생겼던 분이라서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후관절 DNA 프롤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네. 한 3번 정도 치료를 한 2주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동안 이렇게 틀어졌던 척추가 네. 다는 아니지만 반듯하게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정상적인 정렬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허리 통증도 자연히 따라서 좋아지셨던 그런 시술 사례입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치료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까요? 척추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척추 관절이 안 좋아서 생기는 허리 통증의 대상이 되겠고요. 네. 방금 전에 사례처럼 척추가 한쪽으로 휘거나 한 경우에 그 부위를 찾아서 치료합니다. 척추 관절은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도 있기 때문에 목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요새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해서 목이 반듯하게 쓰거나 아니면 앞으로 역시자 형태로 꺾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목의 뒤쪽에서 잡아주는 관절들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튼튼하게 해주면은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에서도 우리가 증상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 퇴행성 척추 질환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에도 그 뒤쪽에 있는 관절을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디스크의 회복 그리고 협착증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척추 건강에 어느 정도 좀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쪽에 해당이 될까 이쪽에 해당이 될까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것도 가능할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아주 간단하게 네.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다 시원을 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새바른병원의 김주현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시죠 여러분?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네, 의료 프로그램계의 활력맨과 비타민력. 네,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팍 기싸들에게 물러갑니다. 팍팍! 네, 안녕히 계세요.